오늘 이 헌법재판소에 내 난생 처음 와봤습니다. 이 헌법재판소 뒤쪽에는 옛날에 그 윤보선 대통령 집이 있어요. 여기가 자리가 아주 좋은 곳인데 처음 와봤네요. 와보니까 감회가 아주 새롭습니다. 우리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은 기성정당, 거대 정당, 여야 정당과 이번에 국회의석을 바꾸려고 그래요. 거대 정당들을 작은 정당으로 만들고 우리 국가혁명배당금당이 151석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 거대 정당들이 횡포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래통합당이 연동제 비례제를 위성정당을 만들 때 엄청난 공격을 했습니다. 헌법 정신에 어긋나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편법으로 위반하는 거라고 여러 가지 조항을 들먹이면서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법에 엄연히 어긋나는 당을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위성정당 비례대표를 뺏어가는 위성정당을 만들게 됐죠. 그러니까 두 곳이 여야가 불법을 하고 있다는 것, 편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니까 우리가 이걸 헌법 소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 불법이라는 말을 안 했다면 몰라도 그건 엄연히 위법이고 불법인데 왜 위성정당을 만드냐, 저 한국당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을 한 달 이상 쏟아냈어요. 그러던 사람들마저도 이해 타산에 맞춰서 위성정당을 만들기로 해서 우리 군소정당들이 가져가야 될 국회의석 몇십 석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비례후보. 그것을 명분을 차지했으면 실리는 군소정당한테 주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군소정당들이 표를 많이 얻고도 비례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데 대한 배려를 해서 그 원칙대로 했던 것이 지난번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것도 100% 해야 되는데 30석만 하게 된 거예요. 47석 가운데 30석만 연동형 비례를 하겠다, 캡을 씌워서 했는데 그 30석마저도 다 가져가겠다. 그럼 국민들 앞에는 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연동형 비례제표를 해서 군소정당들이 얻은 표에 대한 등가성을 인정해 주겠다, 이것이 가장 정상적인 건데 그것을 인정해 주기로 해놓고 그 등가성을 몽땅 뺏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지지율을 보다 2배가 넘는 국회의원을 가져가는 거라. 군소정당들이 가져가야 될 의석을, 자기들의 지지율은 30%면 의석을, 전국구를 2배로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하면은 군소정당한테 가야 될 연동형 비례제를 서로 비판하다가 서로가 동시에 훼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151석이 되지 않으면 국회의원 전원 사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는 선거로 봐서는
이게 정상적인 선거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국민들이 좀 더 이런 것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정권의 거대 정당들이 위성 정당을 거느리는 재벌들의 문어발 경제와 비슷해요. 재벌들이 계열 회사를 많이 거느리는 거, 그거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도 문어발식으로 위성 정당을 여러 개씩 거느리면서 군림하는 것은 민주주의 현재 정당 정치에 맞지 않고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걸 헌법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그 위성정당의 후보들을 더 이상 받아준다면 우리는 또 다른 투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 헌법 소원으로 끝나지만은 나중에 나아가서는 이런 위성정당을 받아주는 그 주체가 헌법기관일 때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민주당의 정치 원로 대표가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통합당이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은,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완전 불법이고 편법이고 있을 수 없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이렇게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이 서류 안에 들어있어요. 그분들이 말한 증거 녹취록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다시 안 되겠다, 우리도 신리를 챙겨야 되겠다, 우리도 명분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도 신리를 챙겨야 되겠다, 저러다가는 우리가 통합당보다 의석수가 적을 수 있다, 이래서 또다시 불법을 감행했다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삼척동자도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국회의원이 몇 명 붙느냐를 떠나서 우리의 후손들 앞에 창피한 일이야. 맞습니다. 저 사람이 도둑질 한다, 우리는 안 한다, 막 이걸 갖다가 아이고 우리도 도둑질 하자,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돼요. 만약에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헌법재판소에 지금 있는 판사들이 언젠가 내 앞에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그런 자리에 올라갈 것이고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심해서 후손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떳떳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네, KBS 뉴스의 김성인 기자입니다. KBS에 네, 오늘 그 헌법재판소 청년 처음 오셨다고 했었는데 예. 오늘 두 가지로 하셨잖아요. 예. 헌법 소원 청구하고요. 예, 가처분 예. 신청을 하셨는데 예. 만약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어떠한 걸로 대처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전국적인 조직이 막강합니다. 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투쟁하죠. 절대적으로 뭐 어떤 다른 방법을, 편법을 우리는 쓰지 않아요. 우리는 정법대로 대한민국 헌법,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잘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잘못했다는지 안 했는지 헌법을 통해, 법을 통해서 우리는 투쟁하지 뭐 어떤 다른 방법을 쓰지는 않습니다. 법치국가니까 어디까지나 법으로서 법률 전문가들에서 우리가 다시 뭘 하지, 그 이외에 뭐 우리가 어떤 다른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우리 신청하신 그 소리에 대해서 예. 정부에 대해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그분들의 고유의 권한이라 네. 우리는 그걸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만약 안 받아주신다면 안 받아주면은 또 안 받아주는 대로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에게 야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떤 국민들이 심판을 하겠죠. 예, 절대로 뭐 다른 우리는 뭐 어떤 집단 행동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지만은 이런 일이 우리는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뭐 최고의 우리나라 나는 법관들을 존중하고 또 헌법재판소의 여러 원로 판사님들을 존중하고 우리나라 법질서는 일단 100% 신뢰하고 그게 안 될 때는 또 우리가 우리대로 국민들한테 호소하겠죠.
그래서 어떤 불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표님 이제 예, 총선이 이제 불과 20일 조금 더 남았는데 예. 저 충청투데이 국회 출입 기자입니다. 아, 예. 충청투데이, 예, 충청투데이 화이팅! 국회 입성하시면 제일 먼저 무엇 먼저 어떻게 아, 국민배당금이죠. 네. 제일 먼저 우리나라 18세 이상에게 돌아갈 때까지 월 150만 원씩.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도 뭐 집이 가난한 애도 생활비 걱정은 없도록 내가 해주겠다. 네. 그게 내 소원입니다. 내가 하도 중고등학교 때 굶으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야간 중학교, 야간 고등학교, 야간 대학교, 야간 대학원 한 번도 주간을 못 다녀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18세 이상들이 정말 이번에 단 1억씩 코로나 긴급 생계자금, 생계지원금 1억씩을 내가 줄 거거든. 만약에 4월 15일 날 151명이 되면은 6월 달에 통장에 꽂아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빚이 있는 사람들은 가계 부채를 정리할 수가 있다. 뭐 자식 3명만 있으면 부부까지 합해서 5억 아닙니까? 그래서 5억 정도까지는 가계 빚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든 뭐 길거리에 들어있는 저 거지도 1억이 남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목돈을 원치 않는다면은 찍지 마시고 커피 한 잔 안 주는 사람들 찍으세요. 미국의 트럼프처럼 전 국민한테 기본소득으로 그 사람도 미국의 트럼프도 내가 말을 하고 나서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0년 전부터 일관성 있는 공약, 그 공약은 지금 앤드류 양, 미국의 앤드류 양 대통령 후보도 그걸 모방했죠. 트럼프가 모방하죠. 내가 현금 1억씩 주겠다 하니까 금방 정부에서 뭐 우리 여야가 뭐 100만 원, 50만 원 이야기하죠. 지자체들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못 봤어 아직까지. 꼭 내가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나는 공약의 정직성이 있어요. 어디서 퍼온 것이 아니야. 30년 전부터 내 공약은 일관성이 있죠. 나는 30년 전부터 그렇게 하겠다. 30년 전에 결혼하면 1억 주겠다 했죠. 지금은 3억으로 올랐습니다만은 주택자금 2억도 그냥 주죠. 결혼하면 3억을 줍니다만, 여러분들 형편에 셀러리맨들이 자기 딸, 자식, 아들 결혼 비용 줄 만한 사람이 드뭅니다. 그 몇 억씩 쓸 사람이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돈을 5가지 연동제. 자, 결혼이 여러분하고 국가와 같이 하죠? 그러면 그게 뭡니까? 결혼 공영제. 결혼도 공영제로 해서 가장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국가가 3억을 대주는 거예요. 그 결혼 공영제. 두 번째, 연애 공영제. 연애할 때 20만 원씩 줘요, 매달. 결혼한 사람은 해당 안 되죠? 그 다음에 출산 공영제. 출산하면 5천만 원. 아기 나면은 5천만 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안경 공영제. 안경을 소중고생들이나 어른들 모두 바꾸고 싶을 때는 안경점에 가서 이름 쓰고 주민등록번호만 적으면 국가가 주죠? 그러니까 시력이 나쁜 학생들은 엄마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할 필요 없어. 수시로 가서 안경을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의 눈을 보호하겠다. 그 다음에 장래 공영제. 부모님이 죽으면은 1,000만 원을 대통령이 금일봉을 주고 거기에 조화를 보내죠. 그러니까 결혼도 국가가 같이, 장례식도 국가가 같이 참여하는 거야. 장례 공영제. 그 다음에 생일 공영제. 생일 때는 대통령이 선물과 함께 생일 케이크 또 금일봉 막 이렇게 주죠. 그러니까 생일 공영제. 그러니까 여러분의 간혼상제를 대통령이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배당금도 주고. 그러니까 국가혁명 배당금당을 지금 국민들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점점 알게 될 것이고 2년 후에 대통령 선거 때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또 무슨 신문이라고 그랬죠? 저 충청투데이입니다. 충청투데이. 고맙습니다. 기자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끝내겠습니다. 기자 질문 한 번 더 하세요. 자, 없으십니까? 자, 질문 없으면 이제 끝내겠습니다. 바로 기자분들 나오셔서 기념 촬영 좀. 기념 촬영.
자, 기념 촬영합시다. 이쪽 햇빛을 놔야 사진이 잘 잘 나와요. 받아요. 이쪽을 쓰셔야 돼요. 그렇죠. 자, 전승태 기자 어디가? 자 사진 예, 사진 예, 예. 기념 사진 나중에 빨리. 찍어. 전 기자, 빨리 전 기자 이리 와. 이어서 자, 저 경상일보하고 예. 저 중부 메일입니다. 지금 목요일 날 인터뷰하러 아 그래. 울산 경상일보. 그러시군. 네. 우정투데이하고 예측 하는데. 자, 찍읍시다. 유실수 기자님 안 계세요? 유실수 기자님. 여기 보세요, 주식이.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 공자, 맹자, 알라, 알리.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거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내 말이 맞죠?